네, 기본서 33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법률 행위 종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아까 종류가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나눈 것이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쌍방행위, 합동행위.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거기 물권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3편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무슨 행위? 채권, 행위가 있고 사실은 이것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권 행위 가는 거 맞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채권 행위도 몇 가지가 있다. 네, 단독 행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합동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쓰면 단독 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고 쌍방, 계약이 있고 뭐가 있다? 합동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채권적 단독 행위 갖다 붙이면 돼요. 채권적 단독, 채권적 계약, 채권적 합동행위. 이쪽도 뭐예요? 물권적 단독 행위, 물권적 계약, 물권적 합동행위. 그러니까 여기 딱 나와 있는 게 뭐 가지고 여기? 요 가지고 나눈 거예요. 또 분류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행위 있어요? 채권 행위가 무슨 행위? 물권 행위. 그러니까 방식대로 나눈 겁니다. 그럼 책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3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33페이지 가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그렇죠?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또 넘기시면은 네, 36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3번에 알 듯 모를 듯 의무 부담 행위 해놓고 유형의 채권 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행위요? 이 키워드야. 그 다음 밑에 처분 행위 들어가면 물권 행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행위요? 근데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아까 막 얹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 행위, 그 다음에 물권 행위. 그 아까 했었잖아요. 채권적 단독 행위, 채권적 계약, 채권적 합동 행위, 물권적 단독 행위, 물권적 계약, 물권적 합동 행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다 한다면은 거기서 채권 행위 통해서 무슨 행위가요? 물권 행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채권 행위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 글자 있죠. 처분권 없는 자 채권 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예컨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 물권적 합의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있어 무효 행위이지만 채권 행위로서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증명할게요.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증명할게요. 법, 563조 보세요. 563조 보세요.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돼 있죠. 무슨 권을? 그러면 자신의 재산권이란 말은 안 나왔잖아요. 거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라고 돼 있죠. 그 재산권은 자신의 재산권일 수도 있고 타인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증명했잖아요. 거기 자신의 재산권이라고 안 돼 있다고. 뭐라고? 그냥 재산권 돼 있으니까 누구도 가능하고. 근데 보통 우리 살면서 남의 것을 우리가 왜 팔아? 미쳤나? 그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보통은 누구 것 가져가 있어요. 자기 거겠지. 근데 누구 것도 가능하다? 타인.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그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타인 재산권 매매는 유효하지만 밑에 186조
타인 재산권을 등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자가? 처분권 없는 자가 왼쪽에 이거 매매하는 것은 용서가 돼도 처분권 없는 자가 오른쪽에 이거 하는 건 용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는? 채권 행위는 뭐예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 행위하는 것은 뭐 한다?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조문 보죠. 처분권 없는 자가 563조 매매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186조에 거기 법률행위 등기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됐어요? 이 말이 쉬운 건 아닙니다. 처분권 없는 자 무슨 행위? 채권행위 매매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186조 등기해 주는 것은 그건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조문을 보고 확인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6페이지에 특징 처분권 없는 자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뭐하다? 유효.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뭐하는 거? 밑에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그거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 가셔서 이제 뭐예요? 단독행위가 나오겠죠.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하고 이제 계약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독행위도 무슨 행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무슨 행위? 반대말은 뭘까? 자, 상대방 있다 할 때는 누구한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돼 있다면 특정돼 있다는 얘기. 뭐가 돼 있다? 자, 상대방이 이미 정해져 있다,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됐을 때 갑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갑이 해지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이미 뭐 했어요? 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맞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임대차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차임을 안 내서 끝내는 게 해지입니다. 뭐다? 해지할 때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거할 때는 매매를 가서 뭐 하는 거고 제거하는 것이고 지는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세요? 쟤는 뭐라고요? 제거해서 끝내는 거고 지는 뭐다? 멈춰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하여튼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갑이 재산이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네,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갑의 이혼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자, 갑은 좀 고민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야 될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할까? 또 재산 많으니까 유언으로 증여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다고요? 숨어서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고민스러워. 누구한테 해야 될지. 하긴 하는데. 그래서 특정이 안 돼 있는 게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여기 요거 보고서 연습시키는 거 여기 시은세율 있죠? 뭐 있다고? 살아생전 하하하하 웃다가 죽을 때 되니까 좀 슬프지 않아요?
유유 뭐라고요? 해제는 뭐가 돼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유언 유증은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 나중에 통정 허위 표시. 무슨 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짜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단독행위는? 뭐 할 수가 없어요? 통정할 수가 없죠. 이제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보호 문제가 잘 안 생겨요.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주로 해석해도 좋고, 이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특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네, 책자 가시면 34쪽에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네, 거기 보시면은 심화 있을 거예요. 뭐 있다고? 자, 1번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적용되지 않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한 때가 아니고 완성했을 때. 뭐 했을 때? 이렇게. 자,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여기 1번 하나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6번 일단 체킹하세요. 몇 번이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과 통정 있을 수 없으므로 허위 표시가 뭐하지 않는다. 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만 있어봐라. 상대방 있는 것하고 뭐예요? 없는 거 됐고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프린트물에 제가 왔습니다. 계약 해제가 있습니다. 자,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까? 상대방이 없는 걸까? 계약 해제일 때는 상대방 있는 거겠죠. 없는 건 아니겠죠? 다음에 프린트에 보시면은 일방 예약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일방 예약. 자,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일까? 계약일까? 아니, 예약할 때 어떻게 해요?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 예약, 쌍방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 자체는 뭐다? 계약입니다. 뭐가 아니고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처분권 없는 자 채권 행위는 유효, 무효? 네? 유효. 처분권 없는 자 물권 행위는 무효. 맨 밑에 타인 권리 매매는 네? 유효지. 똑같은 거예요. 처분권 없는 자, 채권 행위 유효나 타인 권리 매매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고, 다음 우측 가셔가지고 소유권 포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는 출연일까 비출연일까? 소유권 양도는 출연일까 비출연일까? 출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유상 무상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럼 출연은 뭐야? 내 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시키는 게 출연이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비출연. 자, 담배 한 갑을 샀다. 뭐 샀다? 담배 한 갑 샀다. 뭐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건을 보지 말고 그 권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도 포기하고 뭐도 점유권도 포기합니다. 질문할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네? 상대방 뭐예요? 없는 단독행위지. 상대방 있는 건 아니죠. 포기하게 되면, 자, 포기하게 되면 갑의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죠? 네? 타방 재산이 플러스가 됩니까? 그냥 지 재산 뭐만 있을 뿐이에요. 내 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가 출연이라고 해요. 기부. 출연 뜻이 뭐라고? 채무 이행하는 게 출출. 내 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가 뭐다? 출연. 소유권 포기는 내 거만 마이너스 아무도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다? 이거는 비출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옆에서 달라고 그래요. 버릴 거면 나한테 주라. 그래서 갑이 뭐예요? 그래 가져라. 그럼 증여한 거죠. 그럼 뭐도 가는 거예요? 소유권도 뭐 하는 거예요? 점유권도 다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양도는 뭐가 되지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뭐가 되지만 출연되지만 소유권 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뭐다? 비출연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법률행위 종류 가지고 몇 가지 설명드린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에요. 무슨 요건, 무슨 요건? 네, 32쪽 가보세요. 몇 쪽이요? 네, 32쪽 가시면은 일반적 성립 요건, 또 우측 위에 가시면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쵸?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563조에서 찾아내세요. 조문에서. 자, 563조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 보세요. 세 가지가 뭐예요? 네, 당사자 일방하고 누가 있어요? 상대방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약정 뭐가 있어요? 약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효력이 생긴다. 네, 효력이 생긴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이걸 갖다 1차 가공하는 거예요. 그럼 가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는 뭐 존재?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존재할 것? 당사자 존재할 것. 자, 약정은 뭐예요 이게?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존재할 것. 이게 뭐 이게 청약 의사표시고 뭐야? 승낙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는 뭘까요? 이 사람의 목적. 이 사람의 목적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네, 달라 아닙니까? 그죠? 달라는 뭐가 생긴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이제 진짜 완전히 가공하는 겁니다. 아시세요? 자, 당사자가 뭐 해야 된다? 당사자가 네,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능력.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이 뭐다?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뭐 가질 것? 타당성 가질 것. 다음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자, 그러면 고장난 모습 보세요. 불일치를 뭐 하는 경우?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두 글자 빈말, 세 글자 거짓말, 네 글자 고친말이 허위 표시야. 알고 한 것을 뭐야? 혼자 했다. 뭐 했다? 혼자 했다. 짜고 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혼자 하는 것을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표시? 단독 허위 표시. 짜고 하는 것이 뭐다? 통정. 모르고 하는 게 뭐다? 착오. 하자 있는 게 사기 강박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착사 여기? 단통 착사. 자, 이게 2차 가공한 겁니다. 해놓고 여기다 적어놓은 말이 성립요건. 무슨 요건?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뭐 있습니까? 세 가지.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563조 들이대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일반적 효력 요건 들어가면 당사자가 뭘 갖고? 능력 갖고. 두 번째, 목적이 확가, 적타. 의사표시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냥 그렇게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걸 10가지로 뽑아내야 됩니다. 당사자가 뭐예요? 능능. 그 다음 뭐예요? 의사표시는 뭐예요? 단독,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목적은 뭐예요? 확가, 적타. 네,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에 갖다 얹혀놨죠. 프린트를 보시면은 일반적 성립요건 밑에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요건. 그게 가장 키워드예요. 그래서 의사능력, 행위능력, 의사표시는 단통착사. 무슨 착사? 단통착사. 다음 효력이 생긴다는 뭐예요? 확가, 적타. 10가지 가지고 놉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그게 무슨 요건? 일반적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갖추면 문제가 없으면 유효하다는 얘기고, 여기에 고장이 생기면 무효란 얘기죠. 근데 무효와 취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다? 취소. 뭐야 하는 거?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고, 취소를 안 하게 되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도 있고 뭐도 있고 취소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뭐고, 고장 생기면 무효는 뭐다? 취소.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자,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뭐가 없으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 유효 같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고, 통정도 뭐가 되고, 착오는 조사해 보니까 취소. 사기 강박도 뭐다? 취소. 확가, 적타, 고장 생겨서 취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장 생기면 취소는 없습니다. 몽땅 뭐로 가세요? 무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취소 사유가 어디에 몰려 있고, 오른쪽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뭐에 관한 얘기고, 네, 취소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다? 무효에 관한 얘기다 이야기예요. 이 10가지를 어디서 뽑아내라고요? 563조에서 뽑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책 보고 자꾸 밑줄 긋지 말고 몇 조에서. 자, 손 올리세요. 당사자, 상대방, 능능. 약정 문제 있으면 단통착사. 따라하세요. 단통착사.
효력이 생긴다 뭐예요? 확과 적타. 몇 조 안에 있다? 563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능능 약정 약정 단통 작사 효력이 생긴다. 확과 적타. 고장 생기면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총칙은 무현지 취선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막 내던지지 마시고 이것을 원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원에다가. 어디다가? 이걸 원에다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유효는 여기다 집어넣고 어디다 집어넣고 이게 확정 유효입니다. 무슨 유효? 2번이 확정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러면 3번이 여기가 취소야. 이게 불확정 유효. 무슨 유효? 이게 바로 취소예요. 취소. 그럼 여기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도 있어야 돼 여기? 불 확정 무효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요. 이게 아까 했었잖아요. 무권들이 망나니 아들 무권들이 불확정 뭐 있는 것을 아버지 본인이 뭐 하면 인정하면 인류가고 인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상대방이 아버지한테 할 건지 말 건지 찔러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점점점 뭐가 없으면 답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 거절로 간주해버린다고 했었잖아요. 위로. 그럼 이런 얘기들은 어디를 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립이 돼야지 오는 거예요. 뭐가 돼야지? 그러니까 성립조차도 못한 게 뭐다? 불성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요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립 여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호. 여기는 효력 요건이라고. 무슨 요건? 여러분 이게 몸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능 첫 번째 능 있으면 그 효력이 4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2번. 숫자로 할게. 첫 번째 능은 뭐예요? 이게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 간단하잖아. 뭐라고요? 아니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3, 2, 2, 3, 3, 2, 2, 2, 2. 몇 가지? 그러니까 10가지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능, 무, 응, 치, 단독, 통정은 무, 차고, 사기는 여기. 확과 적타 고장 생기면 여기 넣고 뭐다? 여기.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 순서 따라서 계속 책을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책자 보면은 이제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은 슬쩍 건너뛴 거예요. 네,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몇 가지? 10가지 가지고 지금부터 놀아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2번인지 3번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걸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딴 데 자꾸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능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가보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목적 나오죠, 바로. 뭐 나온다고요? 뭐가 빠졌어요? 당사자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책은 없어.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능은 출발이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 능. 원 그리면 얼마나 멋있어. 첫 번째 능이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없으면 출발이 몇 번? 몇 번? 2번 아니면 무효. 뭐라고요? 무효. 무슨 무효? 확정 무효. 두 번째, 행위 능력 없으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출발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야기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 확정 무효는 요거는 그냥 시간이 경과해도 그 자리 그대로 확정 무효. 근데 출발이 몇 번인 것은 3번인 것은 일정한 시간이 뭐 하면 경과하게 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4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뭘 해서? 올려야죠. 자, 왼손 올려보세요. 미성년자입니다. 대표가. 누구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따당땅입니다. 따당땅 10년 3년. 뭐라고요?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내 취소 못하면 4번. 따당땅 내 취소하면 무효. 아셨어요? 그러면 확정 무효일 때는 돌려받을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무슨 이득이요? 이것도 무슨 이득? 단 따당땅 내면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지 전 똑같이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면 못 돌려받는 거지. 끝났지. 출발이 2번은 시간 지나도 2번. 출발이 3번일 때는 따당땅 내 뭐 하지 못하면 밑으로 가요. 해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능과 두 번째 능 차이 비교한 거죠. 출발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죠? 다음 책 순서대로 할게요.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뭐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확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할 수가 없어요. 네. 당시 확정돼도 좋고 장차 확정할 수 없다면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아니라고 그랬죠? 뭐다? 확정 무효입니다. 아셨어요? 무슨 무효? 네, 두 번째 갑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네, 나눕니다. 계약 기준 전에 불났거나 계약 체결 후에 불난 경우 두 가지 나눕니다. 그래서 계약 기준 전에 불났다. 뭐에 불났다고요? 전에 불났다. 또 뭐 있을까? 계약 후에 불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불능이요? 자, 이건 무슨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일 때 원시 불능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몽땅 불능. 무슨 불능? 자, 완전한 일부가 불능인 경우도 있다. 자, 전부 불능일 때는 출발을 어떻게 하고 일부 불능일 때는 출발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전부 불능은 그냥 전부 불능이기 때문에 출발이 그냥 2번입니다. 뭐라고요? 무효. 자,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본다. 뭐로 본다? 그래서 이 일부 불능의 대표가 뭐냐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뭐라고요? 면적 부족하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죠.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유효로 가고 나중에 이제 책임 문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족한 만큼 돈 달라.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계약 자체는 뭐지만 무효이지만 이때는 자,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책임이 없는 자가 있어요. 유책과 무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없는 사람 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쓰는 타이틀 지금이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책임으로 노는 거예요. 제목이야, 제목. 그래서 들어가고 후발적 불능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갑한테 잘못이 있고 을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 하나. 두 번째, 갑한테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화재 원인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둘 다 뭐가 없는 경우. 이게 바로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불? 매도인, 매수인, 제3자불 있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어떤 경우라도 이 계약 자체는 전부 다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무슨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이 의논하고 무조건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갑은 채무자, 채권자. 돈이 불났어요? 물건, 재산권이 불났어요? 그러니까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요? 을은 뭐가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 잘못 있죠? 네? 자, 두 번째는 갑, 채무자 잘못 없죠?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불이 뭐예요? 아니다. 근데 이건 갑한테 뭐가 있으므로? 잘못이 있으니까 뭐다? 채불이행이다. 근데 이쪽은 이제 을이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가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야 아까? 예? 을은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뭘 삼아서? 불능을 문제 삼아서 거꾸로 할게요. 최고 없이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해서 제거시키면서 원래대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해서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이쪽은 갑은 잘못 없고 을은 잘못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가 손실. 무슨 손실이요? 그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부담 문제. 무슨 부담 문제? 돈 달라 할 수 있으니까 을이 부담해야 되고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다 갑이 부담해야 되겠지. 이게 뭐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 그래서 계약법 얘기가 지금 붙는 거예요. 무슨 법이? 계약법. 그 책자 가시면 그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네, 40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네, 40쪽 가시면은 거기 핵심 정리에 나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 일부 불능 끝에 다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일부 멸실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후발적 불능은 다 유효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얘기가 전개된다? 계약법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럼 1월, 2월 달에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고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이게 무슨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고 그 오른쪽에 원시적 전보불능과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적은 것 뿐이고 몸에다가 얹히란 얘기예요.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이 뭐고 후발적 불능이고 그 우측에 뭐가 있다? 원시적 전보불능과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싸움입니다. 아셨어요? 총칙은 이런 거 묻지 않고 이거 물어봐. 이거.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다? 요게 포인트야. 원시적 불능은 뭐고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이제 가는 갔으니까 적법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네, 적법. 자, 적법 들어가면 나눠야 되겠네요. 자, 일반법, 사법 있죠? 자, 사법은 섞여 있습니다. 무슨 법규와?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가? 임의법규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편물권법은 뭐가 많고요? 이편물권법은 대부분 강행법규가 많죠.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편 채권은 계약자의원칙 때문에 임의법규가 많다. 이건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다. 다음 공법은 어떻게 될까요? 공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는 없어요. 공법은 임의법규 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법규? 강행법규죠. 강행법규. 자, 강행법규 위반하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근데 처벌은 하는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갑과 을 사이에서 맺은 매매계약. 갑과 을 사이에서 맺은 이 매매계약이 어떤 경우는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죠. 그죠? 어디에 위반했을 때? 자, 이 매매는 유효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로 인정해준다? 자, 매매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단속법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법규요? 단속법규. 이쪽은 이제 효력법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법규요? 효력법규.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건 무슨 법규고? 단속법규, 단속규정이고 효력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 뭐다? 효력법규다. 요건지 저건지 가지고 따지는 것이 결국은 판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허가 지역을 기억하면 좋아요.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그럼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 자, 허가 지역은 강행법규죠. 무슨 법규? 강행법규. 네, 부동산 여러분들 뭐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중개사법에. 그러면 이 허가지역 맡으라는 계약은 당연히 강행법규죠. 근데 허가지역에서 무슨 계약을 했어요? 사법계약 하잖아요. 그럼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어디 놓으세요? 그럼 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이 매매계약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무슨 법? 그러면 등기 안 하고 하게 되면 세금 국가가 못 걷잖아. 그럼 당연히 금지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허가지역 아닌 무슨 등기는 네? 무슨 등기? 중생 등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계약 자체는 뭐로 본다? 유효로 봐. 근데 허가지역에서 무슨 등기를 했다면 그 사법상 계약은 당연히 뭐예요? 효력이 없겠지. 그래서 무슨 지역?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된 경우로 봐서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 허가지역인 곳에서 무슨 등기하게 되면 처벌도 하고 사법상 계약도 뭐로 간다? 무효. 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크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법정 수수료 규정은 뭘까요? 중개사법의 법정 수수료 규정은 단속법규면 개인과 개인의 알파 약정은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무효가 됩니다. 어느 쪽 같아요? 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들어가겠죠. 자, 넘겨볼까요? 네, 42페이지 가보세요.
42페이지 맨 꼭대기 위 판례는 첫 번째 거 체킹하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 허가 지역일까요? 허가 지역이 아닐까요? 허가 지역 아닌 곳이겠죠. 42페이지. 허가 지역 아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위반은 뭐다? 처벌은 하지만 계약은 뭐예요? 유효. 그다음 무슨 지역 들어가면? 허가 지역 들어가면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왼쪽 여백에다 적어 놓으세요. 무슨 지역? 허가 지역 중생 등기 8글자 적으세요.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뭐다? 무효. 요거는 무슨 규정이고? 단속 법규고 단속 규정이고 이쪽은 무슨 법규다? 효력 법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무허가 음식점 판매기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안 낼 거 아니에요. 허가 안 받고 음식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 규정 걸리면 처벌하겠지만 그 음식점에서 판 사법상 판매 행위는 당연히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자, 왼쪽에 OX 문제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책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하여 격려된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법규 위반해서 뭐다? 뭐 이게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란 말이에요.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뭐다? 무효.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가로 3번에 효력법규. 무슨 법규요? 네, 효력법규 뭐 첫 번째 거 보면 나오네요. 법정 최고액의 중개 수수료 금지 규정.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 법정 수수료 규정은 무슨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 아니고 효력 규정. 그래서 중개업 하시다가 누가 돈 더 주겠다라고 알파 약정하더라도 잘못 받으면 처벌도 받고 도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네, 우측 보시면은 판례에서 2번 체킹하시고 박스에 판례 2번 그게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수수료 플러스 알파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적법성 할 때는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효력 규정 위반되면 출발은 몇 번은 없다는 얘기예요. 적법의 효력 규정은 뭐가 아니다. 3번이 아니고 몇 번이라는 것. 무효라는 것. 자, 그럼 이제 적법성 지났으면 이제 무슨 성 나와요? 타당성 나옵니다. 무슨 성이요? 네. 타당성 들어가면 타당성은 법조문이 103조가 나옵니다. 몇 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03조는 선풍기 무효다라고 기억하기. 무슨 무효? 출발이 몇 번? 2번. 그래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세에 위반한 사항을 내놓은 법령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 선풍기 무효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못 돌려받습니다. 이 적법성 무효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 근데 어디 무효 끌려 들어가면 선풍기 무효 끌려 들어가면 못 돌려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03조의 가장 큰 특질은 네, 계속 넘기시면
5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50페이지 가시면 1. 절대적 무효. 그 박스에 보시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그 법률 행위가 채권 행위인 경우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746조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을 뭐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여도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부당이득 못 돌려받는다. 그 말을 또 고친 말이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자, 절 보세요. 능능, 단통, 착사, 확가적타 10가지 했었죠. 그래서 못 돌려받는 영역은 이 전체 판 놓고 설명드리면 여기만 못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 들어가면 이쪽 끌려 들어가면 뭐다? 못 돌려받아요. 나머지 영역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당땅 내 만들면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 따당땅 내 2번 만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당땅 내 2번 만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적 다 뭐 할 수 있어요? 어느 영역만? 그러니까 거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못 돌려받는 영역을 또 예쁘게 포장한 말이 뭐다? 아니 부당이득 못 돌려받는다 하면 될 걸 갖다가 다시 또 말을 바꿨잖아. 무슨 급여라고? 불법 원인급여는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사는 웬만하면 일로 갈까 안 갈까? 잘 안 가. 아시세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데가 어디다? 타당성. 네. 그럼 또 앞으로 가볼게요. 책자 45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네, 판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 두 가지 있습니다. 1.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강박 동그라미. 강박이라는 불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무효. 선풍기 무효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강박이 나왔습니까? 그럼 여기서 강박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네. 그러면 강박할 때는 여기 가서 출발에 몇 번? 3번에서 논의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여기 가서 2번 놓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 아닐까? 글자에 집중하면 나오잖아요. 단통, 착사, 강박 나오면 의사표시 강박에서 출발 3번에서 논의할 문제지 어디서 놓을 문제는 아니다. 타당성 2번 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됐죠? 다르잖아요. 출발 자체가. 다음 두 번째는 거기 허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허위가 나오면 어디서 놀아야 돼요? 통정 허위. 허위 나면 108조 무효 문제지 몇 조 무효는 아니다. 103조 무효는 아니지. 차이가 뭐예요 이쪽은? 아니, 통정은 여기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니까 돌려받을 수가. 여기 가면 못 돌려받잖아요. 그럼 강박 나오면 사기 강박 문제지 단통 작사 강 거기 문제지 확가적 타 문제 아니란 얘기고 허위가 나오면 통정 허위 문제지 끝에 타당성 문제는 뭐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판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노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40 몇 페이지요?
6페이지 가시면 이중 매매가 나와요. 무슨 매매요? 자, 이중 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심화 들어가면. 그죠? 그 무효가 적법성 무효일까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타당성 무효일까요? (46페이지에) 심화의 2번 있죠? 예외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2 매수인이 제2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 법률성 뭐다? 무효. 그러면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어디 소속이 아니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 붙여드릴게요. 적법성 무효일 때는 빨리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허가지역 중생 등기를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 두세요. 무슨 등기요? 허가지역 아니면 유효, 허가지역이면 무효. 자, 타당성 무효일 때 지금 고급스러운 거. 맨날 무슨 첩계약, 도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뭐다? 적극 가담.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적극 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이 무효가 어디 무효? 아니 이거 보면 나오는데 자꾸 이건 안 보고 자꾸 밑에만 보니까 어떻게 돼? 공부가 안 되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적법성 무효일 때는 누구 기억하고? 허가지역 중생 등기를 기억해 두시고 타당성 무효일 때는 뭘 기억하라?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은 고장 생기면 못 돌려받는 영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영역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것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능은 출발이 2번이고 두 번째 능은 출발이 3번이니까 출발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죠. 확정하지 못하면 몇 번? 2번. 가능은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몽땅 불능일 땐 출발이 몇 번? 2번. 후발적 불능은 누가 불냈거나 출발이 몇 번? 4번. 적법은 아까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허가지역 아니면 사법상 계약은 유효. 허가지역이면 무효. 단속법규냐 효력법규냐 그거 논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 무효일 때는 무슨 첩계약 도박 이런 거 하지 말고 뭐가 해요?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가담이면 무효. 그 무효가 어디 무효? 그러니까 강박 나오면 사기 강박 거기서 놀 문제지 타당성 와서 놀지 말란 얘기고 네? 통정 허위할 때는 거기서 놀 문제지 어디 오지 말아라. 타당성 오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거 논의하는 것입니다. 어디 위치 파악하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 하겠습니다.